식료품점 계산대 줄에 서서 카트에 180달러어치 식료품을 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암산입니다. 식료품에 180달러를 쓰면 이번 주에 220달러가 남는다는 계산이죠. 그건 기름값이 빠듯하다는 뜻이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걸어서 출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심을 사 먹을 여유가 없으니 도시락을 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계산원이 물건을 스캔하고 총액을 말하면 당신은 카드를 택합니다. 그때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잔액을 확인하거나 승인을 기다리며 숨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면 됩니다. 3주 전 생애 처음으로 한 달에 5,100달러를 벌었으니까요. 돈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요. 아파트에는 여전히 그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여전히 차 수리비 걱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성공한 건지 아니면 그제 조금 더 나은 버전의 빈털터리가 된 건지 알 수 없죠. 제 이름은 닉입니다. 왜 5,000달러를 번 후 모든 게 바뀌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식료품점에서의 일은 식료품에 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식료품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마커스를 소개합니다. 29세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죠. 인보이스 마감일이야. 이제야 다 했어. 3년 동안 매달 2,800달러에서 3,400달러를 벌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집세와 공과금, 식비는 해결할 수 있지만 남는 게 없었습니다. 비상금도 저축도 없이 늘 낮은 수준의 재정적 불안감이 그를 따라다녔죠. 그러다 9월, 같은 주에 3명의 괜찮은 고객을 확보합니다. 한 프로젝트는 2,200달러, 다른 하나는 1,800달러를 벌어다 주었죠. 월말 총수입은 5,100달러. 3년 만에 처음으로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뇌에서 일어난 변화죠. 2주 후 마커스는 잠재 고객과 6개월 계약을 논의하는 미팅을 가집니다. 고객이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냐고 묻자 마커스의 뇌는 수천 번 해온 일을 합니다. 뇌가 반으로 갈라지는 거죠. 한쪽은 고객의 말을 듣고 다른 한쪽은 비상 계산을 합니다. 집세는 5일 남았고 신용카드 최소 결제액은 180달러. 자동차 보험은 자동 이체됐나? 그는 6개월에 7,200달러 계약에 동의합니다. 뇌가 생존 계산에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 그는 약 3,000달러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재정적 공황 상태로 뇌의 대역폭이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4개월 후 다른 고객이 비슷한 프로젝트로 같은 지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고객의 말을 실제로 듣고 상황의 복잡함을 인식하죠. 공학도, 정신적인 고객도, 절박한 합의도 없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를 대역폭 세금이라 부릅니다. 저소득층 참가자들이 3,000달러의 자동차 수리비를 듣고 인지 테스트에서 13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뇌의 일부가 끊임없이 생존 계산을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처리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커스가 꾸준히 5,000달러를 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니라 뇌를 되찾은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소모되둔 13점의 IQ가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자 더 나은 계약을 협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기회를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식료품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3년 동안 마커스는 매번 암산 게임을 했습니다. 모든 청구서마다 잔액을 먼저 확인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그를 괴롭혔죠. 그러다 $5,000를 벌고 2주 후 그는 게임 없이 식료품을 삽니다. 뇌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숙딜 경험이라 부릅니다. 자기 믿음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5,000를 벌기 전 마커스는 그만큼 벌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엔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람에서 앞으로의 전환은 엄청납니다. 이 일을 해내려고 노력 중이다와 나는 사업을 운영한다의 차지입니다. 하나는 열망이고 다른 하나는 정체성이죠. 운이 좋았을 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성공 직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사기꾼 증후군입니다. 두 번째 달엔 $4,200를 벌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뇌가 말하죠. 세 번째 달엔 $5,400, 네 번째 달엔 $4,800, 다섯 번째 달엔 $5,900. 8개월 차, 6개월 연속 $5,000를 넘기고 나서야 뇌가 이야기를 업데이트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수준에서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사기꾼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축적된 증거에 의해 반박될 뿐이죠. 그럼 $5,000를 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연 $61,000라는 뜻입니다. 미국 정규직 노동화의 중위소득은 약 $63,000입니다. $61,000를 벌면 하위 절반에서 상위 절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평균 이하가 아닌 거죠. 심리적으로 그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방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안 있게 될 겁니다. 물론 함정이 있죠. $5,000는 세전 금액입니다. 자영업세 15.3%, 연방소득세 약 $765가 빠지죠. 주소득세 $600, 건강보호 $450까지 더하면 $5,000는 약 $3,000의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낮지만 상상했던 숫자와는 조금 다르죠. 3개월 후 마커스의 차에 체크 엔진 경고등이 켜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완전한 공황 상태였을 겁니다. 얼마나 들까, 미룰 수 있을까 하면서요. 이제 그는 그저 짜증이 날 뿐입니다. $1,100를 내고도 $2,800가 남으니까요. 주차장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냥 내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5,000의 가치입니다. 사치나 부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재앙이 아닌 짜증으로 끝나는 능력 말이죠. 미국인의 59%는 $1,000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저축으로 감망할 수 없습니다. 그 무턱을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심리적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들리던 소음이 꺼진 것 같거든요. 6주 후 마커스는 다시 식료품점에 갑니다. 카트를 채우면서 가격을 확인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죠. 부자가 돼서가 아니라 모든 구매를 재정적 위험평가로 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커피를 사고 신선한 채소를 삽니다. $180를 내고도 암산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돈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돌을 질러지고 있다가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죠. 3주 후 마커스는 여자친구 사라와 브런치를 먹습니다. 사라는 가격도 안 보고 에그 베네딕트를 주문하죠. 6개월 전이라면 집세 계산을 하며 메뉴를 고민했을 겁니다. 이제 그는 $16짜리 팬케이크를 주문합니다. 사라가 차 소음에 대해 걱정할 때도요.
마커스는 얼마나 들까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지? 가 아니라요. 사라는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너 괜찮아? 달라 보여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달라졌음을 꿰닫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재정적 스트레스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싸울 때도 돈과 상관없는 일까지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마커스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자 관계가 개선됩니다. 사라가 변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사라진 거죠. 하지만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 어울릴 때 더 이상 대화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이 돈이 없다고 불평할 때 그는 난 이제 감당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점점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상황을 숨기는 게 지치기 때문이죠.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상향 이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공간에 존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재정적 현실이 맞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뿐입니다. 그 차이가 거리를 만듭니다. 마커스는 5개월 동안 매달 5,600달러를 벌었습니다. 저축액은 3,200달러. 처음으로 돈 걱정을 안 하게 된 거죠. 뇌는 이제 성공했으니 즐겨도 돼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를 함정에 빠뜨릴 합리적인 결정들로 이어집니다. 6개월 차,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죠. 월 200달러가 더 들지만 가당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냄새도 안 나니까요. 7개월 차, 찌그러진 2009년형 혼다 시빅이 부끄러워 2021년형 중고차를 삽니다. 월 400달러 한부금은 신뢰를 위한 투자라며 정당화합니다. 이동수단은 필요하니까요. 2개월 차, 5,400달러를 꾸준히 벌며 휴대폰 요금을 올리고 헬스장 멤버십을 등록합니다. 12개월 차, 저축액은 1,600달러. 6개월 전과 똑같습니다. 월 지출이 600달러 늘었거든요. 차 타이어와 얼라인먼트 비용 800달러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씁니다. Welcome to the $5,000 trap. You earn $2,000 more than you did a year ago, but you're just as broke.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 빈털터리가 된 거죠. 이게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뇌는 당신이 5,000달러를 버니 그만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설득합니다. 겨우 200달러 더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소득의 5%입니다. 신뢰를 위한 투자라면 차를 사죠. 시간은 돈이라며 배달을 시키지만 배달비로만 600달러를 씁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빈털터리가 된 거죠. 이코노미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옮겨 탔을 뿐 목적지는 같습니다. 50만 달러를 벌어도 40%는 월급쟁이처럼 삽니다. 13개월 차, 마커스는 계좌를 보고 깨닫습니다. 더 많이 버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건요. 그는 다시 암산을 시작합니다. 180달러어치 식료품을 사며 6개월 전엔 일주일치 생활비였음을 깨닫죠. 이제는 하루 반치 소득일 뿐입니다. 그는 500달러를 저축하고 구독 서비스를 취소합니다. 2개월 만에 400달러를 모으고 저축액은 4,200달러가 됩니다. 이제 그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무리한 프로젝트를 제의해도 예전처럼 돈 때문에 예 라고 하지 않습니다. 러시 요금은 2배입니다 라고 말하죠. 고객은 동의합니다. 절박함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시간을 돈과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그를 필요로 하죠. 수입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7,000달러를 벌려면 60시간, 11,000달러를 벌려면 80나소시간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여기서 정처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금을 75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립니다. 한 명은 떠나지만 4명은 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왜 더 안 올렸냐고 묻죠. 그는 8,000달러짜리 브랜드 패키지를 만듭니다. 시간당 20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첫 달에 2명의 고객을 확보해 16,000달러를 법니다.
이제 그는 매달 8,100달러를 법니다.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집에서 커피를 마시죠. 하지만 이제 매달 3,000달러를 저축합니다. 1년 만에 35,000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재선이 옵니다. 5,000달러짜리 악몽 같은 프로젝트 제안이죠. 예전 같았으면 받았겠지만 지금은 거절합니다. 더 이상 결핍해서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5,000달러를 목적지가 아닌 기반으로 삼는 차이입니다.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정체됩니다. 하지만 능력의 증거로 삼으면 모든 게 가속화되죠. 24개월 차 다시 그 계산대 줄에 썹니다. 180달러를 쓰지만 암산은 하지 않습니다. 47,000달러를 모았고 매달 9,200달러를 법니다. 스트레스는 최저 수준이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승리하는 기분이 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 5,000달러가 모든 걸 해결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저 다른 문제를 쉽게 만들 뿐입니다. 여전히 스트레스는 있지만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결승선은 없습니다. 같은 게임의 다른 레벨일 뿐이죠. 5,000달러는 마법이 아닙니다. 비참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죠. 하지만 생존 모드가 끝나고 전략적 모드가 가능해지는 문턱입니다. 비상사태가 재앙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미 5,000달러를 벌고도 빈털털이라면 65개월 차의 마커스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의 갓에 시간을 돈과 바꾸고 있는 거죠. 5,000달러를 목적지로 삼지 마세요. 6개월 후 다시 그 계산대 줄에 서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겁니다. 안정감을 느껴서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하거나 아니면 카드가 거절되겠죠. 더 좋은 아파트와 차 때문에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5,000달러는 버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후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하죠. 다음번 계산대 줄에 서면 암산하지 마세요. 대신 그 돈을 저축하세요. 목표는 돈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비상사태가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5,000달러를 발판으로 삼는 사람과 영혼이 갇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능이나 운, 비밀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턱을 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이제 달릴 체력이 생긴 겁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달리는 거죠. 5,000달러를 번투. 바뀌는 건 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Right, swag. No, some sign high swag. My guides.
Right out.